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유출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메일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 보면 심장이 털컥 내려앉죠?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는 안전할까가 아니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당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뚫리는지를 아는 게 방어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 위협의 종류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절반 이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부 해킹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거의 40%가 바로 내부 문제라는 겁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악의를 가진 내부자의 행동이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술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출과 노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슬라이드 왼쪽처럼 누군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훔쳐가는 게 유출이고요. 오른쪽처럼 그냥 실수로 데이터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공개된 상태가 노출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대응 방식도 달라서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런 위협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 세 가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장 흔하고 또 강력한 위협이죠. 바로 외부 해커의 공격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인터파크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커가 특정 직원을 타겟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 이메일, 이걸 스피어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PC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시간 제한이 없었고 심지어 비밀번호가 암호화는커녕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에 떡하니 저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무려 2,54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유출된 거죠. 하지만 외부의 적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내부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금융기관 직원이 가족이랑 다퉜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의 카드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입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해킹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나쁜 마음으로 악용한 명백한 내부자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규모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 직원이 무려 1,000번이 넘게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부자 위협이 얼마나 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평소에 접속 기록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악의도 없고 해킹도 아니에요. 바로 단순한 실수, 부주의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리자가 실수로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버리거나 예전에 쓰던 서버를 안 끄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요. 또 엑셀 파일에 개인정보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첨부하는 실수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주소, 즉 URL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게끔 설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하나가 결국 대규모 정보 노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바로 72시간입니다. 딱 3일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72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알리고 감독기관에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숫자 72, 이건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대응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일단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처럼 긴급 조치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72시간 내에 정보 주인, 즉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감독 기관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와 시간 제한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물론 모든 유출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거나 아니면 외부 해킹으로 인한 유출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웬만한 큰 사고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3단계 방어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당연히 기술입니다. 웹방화벽 같은 걸 설치하고 외부에서 접속할 땐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적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터파크 사례 보셨죠? 비밀번호는 절대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암호화, 즉 해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개발 단계부터 해킹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코드를 짜는 시큐어 코딩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방어선이 바로 관리, 즉 프로세스와 사람입니다. 직원에게는 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고 누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매달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자가 생기면 접근 권한을 즉시 삭제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여기서 사고 많이 터져요. 마지막 세 번째 방어선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바로 물리적인 방어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USB 같은 저장 장치를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 관리, 물리적 방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즉 문화입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다 말해주고 있죠. 보안은 제품이 아니다. 과정이고 마음가짐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모든 직원이 보안을 내 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 업무에서 실천하는 보안 문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IT 부서 혼자서 끙끙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온갖 최첨단 기술로 단단하게 무장했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약한 고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팀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과연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